싸우는 심리학 제2부 인간의 동기 2. 사람의 동기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사회적 구조야말로 사람의 운명. 인간 심리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를 동기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성적 본능을 강조했던 프로이트만이 아니라 카를 구스타프 융, 알프레트 아들러, 에이브러햄 메슬로 등이 모두 동기론자이다. 또한 프로이트적 전통 중에서 프롬이 확고히 계승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동기론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면서 상당수의 사고나 지식은 실제적인 동기를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적으로 곤란한 A가 친척인 B에게 돈을 조금 빌려달라고 부탁한다. B는 그 부탁을 거절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은 A의 무책임하고 의존적인 버릇을 조장할 뿐이라고 했다. 언뜻 보기에 이러한 논리는 건전한 것 같다. 그러나 B에게는 A의 사정이 어떠하건 그에게 돈을 빌려줄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 B는 자기가 A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인색한 까닭에 빌려주지 않을 뿐이다. 그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언급한 내용의 논리성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합리화의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러한 경우 한 인간의 내부에서 작용하는 심리적인 동기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로 사람들의 지식이나 사고 내용 중 일부분은 동기의 합리화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프로이트는 사과가 먹기 싫은 아이는 사과를 못생겼다고 말한다고 간명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우리는 종종 자신들의 거주지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교도소, 화장장 같은 혐오 시절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인터뷰 장면을 뉴스에서 본다. 이때 주민들에게 반대 이유를 물어보면 대개 아이들 교육이 안 좋다, 전망을 갈아서 답답하다와 같은 이유를 댄다. 그러나 이런 대답은 대부분 속내를 숨기려는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 이들이 실제로 걱정하는 것은 집값의 하락이다. 그렇지만 집값이 떨어질까봐 반대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기적이라고 비난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정당해 보이는 이유를 대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지식과 사고 내용이 동기를 합리화한 결과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흔하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프롬은 단순히 사람들의 지식이나 생각을 묻는 여론조사 방식으로는 진정한 심리를 파악할 수 없다고 우려했던 것이다. 사고의 배후에 있는 감정적 힘을 조사하는 대신에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관해 자료를 수집하는 데만 너무 골몰했다. 여론조사는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하는 어떤 목적들을 위해선 중요할 수 있지만 여론 표면 밑에서 작용하는 힘을 이해하기엔 그리 적합한 도구가 아니다. 이 힘을 알아야만 우리는 사회 구성원들이 신봉한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상과 또 현재 거부하고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대해 위기사항 시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 예측할 수 있다. 동기론 그리고 다중 동기의 원칙. 인간 심리 중에서 동기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단지 합리화 때문만은 아니다. 동기는 사람의 사고와 행동을 기본적으로 좌우한다. 즉, 동기는 사람의 정신 활동과 실천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관해 프롬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문제를 의식하게 하여 그 해답을 어떤 방향에서 추구하도록 한다. 참이건 거짓이건 사상이란 전통에 사로잡힌 생각과 표면상으로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상을 품고 있는 인간의 주관적인 요구와 관심에 의해 자극을 받는다. 주관적인 관심은 진리를 발견함으로써 고조되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파괴함으로써 고조되는 것이 있다. 그 어느 경우건 심리적인 동기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나아가 인격의 강력한 요구에 근거하지 않은 사상은 그 사람의 행동과 생활에 거의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프롬의 언급의 기초에 동기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기는 사람의 정신활동과 실천활동을 규정한다. 무엇보다 동기는 목표를 제공함으로써 사고와 행동의 방향을 결정한다. 프롬이 지적했듯이 어떤 문제를 의식하게 해주는 것이 동기이고 그 해답을 어떤 방향에서 추구할지를 결정하는 것 역시 동기이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는 말처럼 물을 마시려는 동기를 갖게 된 사람은 우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우물을 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열심히 사색하고 실천할 것이다. 이처럼 동기는 사람이 무엇을 인식하고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지를 좌우한다. 둘째, 동기는 사상 창시 그리고 사상의 수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동기는 사상 혹은 이데올로기의 창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프롬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상이란 인간의 주관적인 요구와 관심을 체계화하고 일원화한 것이다. 일제의 식민지였던 시절 한국인들의 주요한 동기는 독립이었다. 따라서 그 당시 한국인들은 독립의 동기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민족해방 사상을 창시했다. 반면에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의 지배층은 식민지를 영구 지배하고 더 확장하려는 동기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대동아 공영권과 같은 침략적인 사상을 조작해냈다. 그리고 동기는 어떤 사상을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상을 옳다고 생각하면 수용하고 그르다고 생각하면 수용하지 않는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물론 올바른 사상을 수용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대체로 그럴 것이다. 하지만 올바른 사상을 수용할 경우 모진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면 어떨까?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이론적으로도 옳지 않고 자기들에게 이익은커녕 해만 되는 극우보수 세력의 파시즘적 이데올로기인 반공주의를 수용하고 있다. 그 주요한 원인 중 하나를 프롬의 말을 빌려 설명하자면 그것이 믿어지는 이유는 그 신념을 전파하고 지키는 사람들의 권력이 확고부동해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전작 트라우마 한국 사회에서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확고부동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극우보수 세력에게 언제라도 빨갱이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반공주의를 수용한다고 지적했다. 프로이트가 오이디푸스 이론을 통해 지적했듯이 남자아이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가 자신의 성기를 거세할까봐 아버지의 가치관을 수용한다. 사람들이 흔히 권력에 대한 공포 때문에 옳지 않은 사상이나 원치 않는 사상도 받아들이곤 한다.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허구를 실제로 환상을 진리로 잘못 인식한 것은 바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폭력 때문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기 때문이다. 폭력이야말로 인간이 자주성을 지킬 수 없게 만들며 그로써 인간의 이성과 감성은 왜곡된다. 한국인은 분단 트라우마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극우 세력에 대한 공포, 즉 극우 세력에 의해 빨갱이로 낙인 찍힐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짓눌려 있다. 한국인의 가장 절박한 동기 중 하나가 바로 이 공포를 방어하려는 동기이다. 극우 보수적인 사상을 수용하고 있는 한국인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설득에 의해서는 거의 바뀌지 않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결론적으로 인격의 강력한 요구에 근거하지 않는 사상은 그 사람의 행동과 생활에 거의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프롬의 지적처럼 사람은 자신의 동기 실현에 유리한 사상을 수용한다. 셋째, 동기는 객관적인 지식과 사고 내용을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아무런 동기의 영향도 받지 않은 채 진행되는 사고, 즉 동기에서 자유로운 사고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은 객관적인 지식을 획득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가질 수도 있다. 물론 합리화처럼 동기가 객관적인 사고를 방해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그러나 동기 중에는 객관적인 사고에 도움이 되는 동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기도 있다. 세상을 변혁해야만 하는 민중은 객관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객관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것을 이용해 세상을 변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 현상 유지하려는 지배계급은 객관적인 지식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지식이 종종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주관적인 관심은 진리를 발견함으로써 고조되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파괴함으로써 고조되는 것이 있다. 는 프롬의 언급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지배계급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정신건강이 나쁜 사람이 객관적인 사고에 가장 취약한데 그 결과 그의 지식은 심하게 왜곡된다. 히틀러는 영리했으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었다. 생리를 거두고 지배하고 싶다는 소망이 군비와 기후라는 현실보다 더 무섭게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라는 말이 보여주듯 영리함 혹은 똑똑함은 객관적인 사고 능력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다. 그것은 건강한 동기를 가질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탐욕으로부터의 해방과 최상위의 이성 간의 이러한 관계는 본질적으로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의 이성은 얼마까지 탐욕에 휩쓸리지 않느냐 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만 재구실을 하는 것이다. 동기로는 동기가 사람의 정신활동 혹은 심리현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동기부터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이 동기를 규명하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자기의 동기를 모르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프롬은 당사자들조차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무의식적 동기를 규명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그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야말로 정신분석학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라고 평했다.
정신분석은 무의식, 꿈이나 환상에 대한 어려운 관찰에 기초를 둔 철저하게 경험적인 방법이다. 오직 무의식적인 힘의 개념을 이용하는 심리학만이 개인과 문화를 분석할 때 만나게 되는 혼란스러운 합리화를 꿰뚫어 살필 수 있다. 만일 사람들이 그로 인해 자신이 움직인다고 믿고 있는 동기와 실제로 그들을 행동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동기가 같다는 관념을 버린다면 지금까지 해석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은 그 자리에서 해결될 것이다. 동기를 탐구하는 데 주의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심리현상이나 행동이 단 하나의 동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이다. 즉, 특정한 심리현상이나 행동에는 여러 가지 동기가 동시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이를 다중동기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프롬의 갈등론만이 아니라 프로이트의 갈등론 역시 다중동기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인간을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동인, 인간을 일정한 방향으로 몰아붙이는 추진력은 무엇일까? 프로이트는 인간을 서로 모순된 동기를 갖는 존재로 본다. 그것은 성적 쾌락에의 충동과 생존이나 환경 지배에의 충동 사이의 모순이다. 즉, 프로이트에게 있어 인간은 서로 모순되는 여러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며 결코 단지 성적 만족에 대한 욕구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다. 사람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동기는 서로 갈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한 동기가 다른 동기를 하위 동기로 포섭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 심리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특정한 심리 현상이나 행동의 배후에 있는 여러 동기들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요한 동기와 부차적인 동기로 구분해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